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알코올 중독 재활시설인 카프 감나무집에서 일하고 있는 김익태입니다. 오늘은 중독의 재발과 관련돼서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알코올 중독 재발에 관해서 공동체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선 감나무집은 정신재활시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중독자 재활시설의 분류에 들어가고요. 치료 공동체 모델을 적용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재구조화하는 생활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치료 공동체는 좋은 가족의 관점을 지향합니다. 술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일상생활에 질서를 제공하여 주고요. 또 심신의 안정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받아들임, 그리고 격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제는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직하게 참여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맡게 되는 역할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도외시해왔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재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 각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나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가진 것을 잃게 될 위험도 커지고 또 징계를 받게 되거나 소외되기 쉬운데 적어도 치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실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주 작은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독이 우리 일상생활에 기능에 장애를 주는 면이 있다면 치료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자기 폐회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생각 방식들 이런 것들은 중독이신 분이 생활 방식과 개인적인 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전적이고 생리학적이고 화학적인 요인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그리고 회복 이거에 대한 주된 책임은 바로 중독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투사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장애나 약점을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막고 있고 자기 자신이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지 장애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는 사람을 사회 심리적인 존재로 각 개인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다루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결국은 전인적인 변화라는 목표를 회복을 위한 경로로 인식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치료 공동체에서 회복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생활 방식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거주자 개개인들이 자신의 회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한다는 자조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 공동체의 슬로건 중에 아주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 혼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치료 공동체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학습의 결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반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그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껏 감정 표출의 방식들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면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 시행착오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다뤄준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있고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공동체에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철이나 금과 은처럼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몸소 다 겪어내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개개인들이 아주 분투하는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은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게 됩니다. 예, 치료 공동체에서의 회복은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점증적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입소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아주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학습해야 될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통찰력과 적절한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추어진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 과거의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반응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아주 그 치료적인 재해석이 스스로에게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에서는 과연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참 중요한 문제이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는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 중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재발이 됐다 했을 때는
공동체 생활 자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사기나 또는 응집력, 일체성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발을 피하거나 이러한 재발을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과정들을 진행하는 발달적인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서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재발도 단순한 어떤 재발 정도로 해서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정말로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본인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이런 재발에는 일회성 재발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자주 재음주하는 몰래 마시는 음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치료전 상태로까지 음주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에 바로 공동체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공동체의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편입시킬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체에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생활, 치료적인 생활, 이것을 올바른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재발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체 규칙들을 준수하고 단주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깨끗한 주변 정리, 개인 위생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들,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화된 행동 이런 것들이죠. 정체성의 변화를 향한 점진적인 전진, 즉 성장이죠.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서의 올바른 생활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생활 중에 재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의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정서적인 면에서 보면 불안정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동료와 잦은 의견 충돌, 다툼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행동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 생활 공간의 정리정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 수행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규칙의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것들은 위와 같은 6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재발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 상담의 장으로 혹은 공동체의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네, 치료 공동체 모델을 쓰고 있는 감나무집에서는 이러한 그 생활에 규범을 어기게 되는 4대 규칙이 있습니다. 일체의 폭력과 폭언, 그 다음에 음주 재발, 그 다음에 일체의 성적인 표출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했을 시에는 계속 시설에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퇴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례관리자와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위서를 쓰게 됩니다. 옐로우 페이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대1의 직면 집단을 통해서
동료의 눈으로 그리고 스텝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도 필요하지만 시설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의 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생활을 하는 것들로 결정이 된다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학습을 종료하고 나서 재평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연장할지 아니면 본인의 중심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공동체에서 재발을 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시설을 떠나가게 한다면 어느 누가 두려운 마음의 공동체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발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끄러짐, 재발이라고 하는 미끄러짐이 더 큰 재발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을 위한 발달적인 요소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5대1 북을 통해서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사기, 일체감, 응집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간 감나무집에서 있었던 재발하셨던 분들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외출이나 외박시, 그것도 장기 외출, 장기 외박 이런 경우에 음주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또 어쩌다 음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 잔을 마셔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래 마시는 잦은 음주가 있어요. 취업해서 밖으로 활동이 자유로운 분들이 한 잔씩 두 잔씩 몰래 마시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생활이 유지 안 될 만큼 재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시설로 반입을 해서 조금씩 몰래 마시는 음주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재발 자체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상적인 고려는 역시 즉시 입원인 거죠. 그리고 시설 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재발의 정도가 아주 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재발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 내지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공동체를 술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서 퇴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재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동체와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다른 동료 선생님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본인은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와 일단 분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는 노란색의 종이에 본인이 재발하게 된 경과를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회관리자와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든 실어생활을 하든 가장 흔한 것은 입원이죠. 결국은 입원해서 완벽한 차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시설로 오게 되면 5대1의 직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학습이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서의 재발시의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감나무집에서 경험학습을 하게 되면
왜 하게 되는지 요약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학습의 이유, 그다음에 그 기간, 공동체 지위의 유지 여부, 개인 성찰을 위한 과제, 공동체를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성찰을 위한 과제로 보통 단주 관련된 책들을 필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과제는 이제 공동체에 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목판을 판다든지 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주로 했었습니다. 이 경험학습은 제3자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동료 중에서 객관적으로 경험학습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본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스텝이 아닌 제3자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재활시설인 감나무집에서의 회복과 재발 관련된 내용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주 혹은 음주의 기간,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괜찮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정서적인 특성이나 생각의 방식들, 신념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그 중독 증상의 경중을 가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기댈 언덕에 관련돼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향력 하에 내가 중독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주체, 그것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댈 언덕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회복함으로 새로운 시작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